안녕하세요. 오늘 네, 행사의 일부를 진행 맡은 스프링 세계시민연대 김현정입니다. 오늘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통해 복진호 감독님과 세계 곳곳의 활동가님들을 뵐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오늘은 고 김관홍 장사님의 6주기 추모식을 맞이하여 영화 로그북을 함께 관람하고 감독님과 간담회를 갖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영화 로그북은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 잠수사님들의 자발적인 구조활동을 통해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그 트라우마와 그 순간순간의 마음을 담아낸 다큐 영화입니다. 오늘은 그 시간을 잠시나마 함께 하시고 돌아가신 김관홍 잠수사님을 비롯한 구조 중 숨진 잠수사님들, 현재까지도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계시는 잠수사님과 함께하며 서로 잊지 않고 있다는 약속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추모의 뜻을 기리며 묵념을 먼저 하겠습니다. 잊지 않을게, 잊지 않을게, 절대로 잊지 않을게. 꼭 기억할게, 다 기억할게. 아무도 외롭지 않게. 네, 다음은 스프링 세계 시민연대 조미리님께서 김관홍 잠수사님을 떠올리며 마음을 담은 추모시 낭독이 있겠습니다. 낭독은 스프링 세계 시민연대 구보경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보경님 부탁드려요. 김관홍 잠수사님,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이렇게 인연이 닿는군요. 아마 당신은 깊은 물속 세월호에서 만났던 아이들과 저 위 하늘에서 숨바꼭질을 하고 있을까요? 그저 양심에 전해져 오는 떨림으로 달려간 팽목항에서 오롯이 당신의 모든 삶을 부었습니다. 육신의 힘을 다하고도 그 정신을 남겨서 이제는 뒤를 부탁한다며 그 뒤에 남은 우리들과 함께하는 그 절절함에 흐느끼게 됩니다. 인생의 시간이 길고 짧음에 상관없이 그렇게 남김없이 스스로를 태워 길을 열어준 당신께 감사하며 부디 하늘나라 그곳에선 세월호 아이들과 더불어 편안하시고 행복하소서. 네, 감사합니다. 저는 추모시에서 양심에 전해오는 떨림으로 달려갔다는 그 구절이 참 마음으로 와닿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그때 당시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세월호 참사가 있고 난 다음에 한 걸음에 달려가서 그 자리를 지키고 계셨었죠. 이제 다시 8년 전 현장으로 가보시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저희 영화 상영 시간은 1시간 30분이고요. 영화 관람하시기 전에 일단 시작하시기 전에 화면 하단에 보시면은 본인 비디오를 온오프 시키실 수 있으신데 인터넷 상황이 더 좋아지려면 오프 상태로 두시면 더 좋다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본인의 비디오를 오프 상태로 넣어 주시고요. 영화 시작 관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영화 이제 보시게 되면은 중간중간에 좀 궁금한 저 같은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질문 사항 같은 경우를 이렇게 노트에 두셨다가 저희가 영화 관람 후에 감독님과의 간담회 시간을 갖게 되잖아요. 그때 채팅방을 통해서 저희가 그 질문을 받을 예정이니 그 관람 중에 궁금하신 점 메모해 두셨다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영화 관람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로그북 어떻게 보셨나요?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보는 내내 너무 화가 났어요. 슬프다기보다는 왠지 화가 계속 나는 상태에서 로그북을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는 조금씩 다른 세월호의 모습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로그북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290여 명의 시신을 수습했던 민간 잠수사님들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복진호 감독님과 함께 간담회 사회를 맡은 416 해외연대 LA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미라입니다. 먼저 복진호 감독님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해드릴게요. 감독님은 환경 전문 다큐멘터리 감독님이셨습니다. 감독님의 작품으로는 우리 모두가 투발루인이다. 그리고 검은 눈물, 새만금의 봄, 제도리의 푸른 귀향, 그리고 로그북이 있습니다. 로그북은 2018년 제10회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특별 언급되어서 호평을 받으셨고요. 2019년 제19회 인디 다큐멘터리 페스티벌에서 폐막작으로 선정되시면서 관객상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우리 복진호 감독님께서 먼저 오늘 김관웅 잠수사님 추모식과 그다음에 공동체 상영에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감독님. 먼저 이런 그 소중한 기회를 마련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잊지 않고 해외에서도 참사의 고통을 같이 나누고 기억하고자 하시는 마음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관심과 지지가 저와 잠수사들 그리고 세월호 참사로 인해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여러분이나 저희나 모두 치유의 어떤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인사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로그북 상영하시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감독님하고 이야기 나누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채팅방에 올려주신 내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라온 질문들이 몇 가지 있어서 감독님께 여쭤볼게요. 일단 저희가 오늘 김관웅 잠수사님 추모식이에요, 감독님. 그런데 네, 이 오늘 로그북 저희가 함께 본 로그북에서는 김관웅 잠수사님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래서 혹시 감독님과 그다음에 김관웅 잠수사님의 인연이나 아니면 감독님께서 갖고 계시는 추억이 있으시면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일 먼저 궁금한 거 김관웅 잠수사가 왜 여기에 안 나오느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관웅이가 세월호 참사 이후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서 많은 시간 힘든 과정을 겪었어요. 힘든 과정 속에서 저도 자주 만나고 정말 자주 만났습니다. 자주 만나서 둘만이 나눌 수 있는 대화도 많이 나눴고 그래서 그 힘든 과정에서 제가 이 다큐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본인이 출연 동의를 이제 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것들을 수차례 이제 번복을 했습니다. 저도 그 심정을 이해를 하죠. 많이 힘들어했기 때문에. 근데 마지막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출연 동의를 안 하시고, 예, 그래서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물론 그 전에도 이런 번복을 몇 차례 했었는데요. 저도 이제 그런 번복 출연을 안 하겠다라는 그게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형 나도 좀 잘 좀 나와줘 이런 식으로 또 서로 무마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마지막 유지가 그렇게 남기고 돌아가셔서 저도 그 유지를 따르는 게 옳지 않겠나 이런저런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김관웅 잠수사를 출연하는 것보다도 관웅이의 마지막 유지 어찌됐든 마지막 유지였으니까 그걸 존중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출연을 안 하게 됐습니다. 네, 아마도 오늘 영화를 보시는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 하셨을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그런 유지가 있으셨군요. 네, 그건 충분히 또 그 존중해드려야 하는 이야기인 그렇죠. 것 같아요. 네네. 다음 질문은 세월호에 관한 많은 영화들이 있어요, 감독님. 아주 그 여러 분야의 이슈를 두고 만든 영화들이 있는데 감독님은 지금 잠수사님들의 이야기를 담으셨어요. 특히 잠수사님들의 이야기를 담으려고 생각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신지 아니면은 또 그 잠수사님 무엇이 그 감독님에게 잠수사님들의 이야기를 담게끔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사실 저도 말씀해 이제 주세요. 환경 다큐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다이빙을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다이빙 경력이 좀 오래됐고 그래서 세월호의 참사가 터졌을 때 잠수사들이나 잠수회사가 엄청난 비난에
욕을 먹고 있었거든요. 정부에 돌아갈 그 모든 비난을 이제 잠수사들한테 이제 쏠리고 잠수회사한테 쏠리는 거예요. 근데 잠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극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분들이 비난받을 행동이나 환경이 아닌데 왜 이럴까? 저도 이제 궁금했었고, 그래서 저도 이제 다이버다 보니까 다이버의 그 인맥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비난받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저도 확인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전화로 왜 이런 상황이 겪게 됐는지 좀 문의를 하는 과정에 세월호 현장에서 구조 수색하는 잠수사분들이랑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그 현장에 들어가서 좀 기록을 해서 나중에라도 진상조사 여부를 떠나서라도 그 현장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기록을 해서 좀 공개를 했으면 좋지 않냐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도 이제 개인적으로 저에 대한 그 신뢰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럼 당신만 와서 기록을 해라. 당신은 그래도 우리들 이해할 수 있으니까 당신도 다이버라고 하니까 당신도 우리의 행동이나 행위를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바지선에 타라 이렇게 결정이 돼서 제가 기록을 하게 된 겁니다. 아무래도 그 감독님이 다이버셨다는 것이 잠수사님들하고의 신뢰를 쌓는데 큰 영향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잠수사라기보다도 다이버, 잠수사는 이제 산업적인 잠수사고 저는 레저의 다이버. 다이빙이었는데 네. 그래도 메커니즘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으니까 너는 우리들의 행위나 이런 걸 보면 그래도 그 오보라든지 뭐 그런 기사는 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신뢰가 있었던 거죠. 다음 질문은 이두희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잠수사님들이 그 트라우마를 많이 겪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트라우마를 많이 겪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촬영을 하고 인터뷰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질문입니다. 잠수사나 저나 각자 트라우마를 인정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렸어요. 세월호 수색을 종료한 이후에 한 몇 개월, 1년 과정까지도 잠수사 저나 본인들에 대한 트라우마에 대한 그걸 인정을 하고 인식을 하고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도 그래서 서로 만나서 세월호 구조 수색 이후에 많은 잠수사들을 만났거든요. 많은 오랜 시간. 그러면서도 서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서로 일상적인 그 과정 속에서 담담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또 그 힘들다라는 사실,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게 트라우마라는 건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혜신 박사님 상담 장면이 나오는데 하도 힘들고 정혜신 박사님을 만났을 때 잠수사들도 저와 만났을 때의 그 반응을 저도 놀라웠거든요. 그러한 내면의 그 감정이 있는 줄 저 자신도 몰랐고 첫 상담 때 아마 저도 잠수사도 그다음에 상담하시는 그 정혜신 박사님도 셋이 같이 울었던 그 기억이 좀 아직도 생생하고요. 그 상담을 통해서 트라우마라는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트라우마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치유를 하고자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평범한 보통 사람들을 만나서 영화를 찍고 촬영을 하고 인터뷰를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트라우마를 겪고 계신 분들을 상대로 그 영화를 만들어내신다는 거는 정말 정말 힘든 작업이지 않았을까. 저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로고북을 연출하시면서 조심스러운 이 영화를 만들어내시면서 어떤 부분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감독님? 잠수사들의 이야기를 그렸지만 그리고 잠수사들의 어떤 친구가 돼가지고 이들의 입장을 또 대변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이었지만 제일 먼저 고려되는 것들은 사실은 참사의 직접적인 희생자인 가족들이었습니다. 유가족분들이었고 그다음에
아직도 유가족분들이 감당하는 그 고통의 비용이 가장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잠수사님들의 그런 모습이 그려지는 모습들이 자칫 유가족분들이 한테 그 어떤 심적인 부담이라든지 좀 이런 짐이라든지 어떤 고통을 더하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나 이런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잠수사들도 저도 처음에 만났을 땐 우리끼리는 만나면 힘들다는 얘기는 하지만 가족들을 만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우리도 힘들다, 잠수사들도 힘들다라는 말을 서로 하지 않았고 서로 하지 않으려고 했고 또 하면은 저조차도 말렸거든요. 야 그래도 우리는 살아있고 우리는 돌아왔고 우리는 그래도 지금 존재하면서 버티지 않냐. 감히 그분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힘든 것들을 얘기할 수 있냐. 자제를 시켰고 자제를 했고 자제를 해야만 했고 이런 점들이 좀 힘들었고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유가족분들이랑 더 좀 자주 만나면서 유가족분들도 이제 잠수사님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궁금해했고 걱정도 많이 하셨거든요. 이제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이 영화가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떤 기대, 바람 이런 것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영화 촬영 시작 후 개봉까지 좀 그런 것들이 고민이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완성되는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 네.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저희한테 그 영화 속에서 지금 감독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네. 다음 질문은 김관홍법 진행사항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2020년 5월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아마 일부 법안들이 통과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이후의 진행사항과 함께 그다음에 어떤 분께서 질문해 주신 것이 민간 잠수사님들 대상으로 지금 제대로 된 의료나 심리 상담 지원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월호 참사에 대한 그 특별법, 김관홍법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상당한 그 시간이 걸렸고, 그리고 그 법을 입법 추진하기 위해서 잠수사들도 많이 여기 다니면서 호소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호소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2차적인 그 잠수사들의 어떤 심리적인 그 트라우마를 또 겪었습니다. 그래서 상담하셨던 분들도 그런 과정에서도 트라우마가 올 수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국회를 찾아다니고 많은 단체를 찾아다니면서 그 녹음기 틀듯이 자신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들, 저와 인터뷰하면서도 그 모습 자체가 자기는 너무나 비참했고 그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시네요. 또 우리 감독님한테. 다행히 최근에 부족하지만 그게 입법화가 됐고 잠수사들한테 미흡하지만 그 부상 정도나 트라우마 그 심리 상담 정도에 따라서 일정 정도의 이제 보상이 돼서 일부 보상을 받고 보상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의신청과 이제 소송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좀 많이 관심을 갖고 많이 개선되고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지금과 네. 같은 여러분의 지지나 관심이 있어서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어떤 보상과 지원이 그 잠수사님들의 무조건 가서 구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에 그 보답이 되겠어요. 어떤 지원도 아니면 그리고 또 그 어떤 큰 보상도 저는 그 보답이 되지 못할 것 같은데 그나마도 최소한의 보상과 최소한의 지원이라도 이루어져서 잠수사님들께서 조금 마음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는 날이 하루라도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화 촬영 중에 감독님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날 그 발시선에 들어갔을 때 그 저녁이었거든요. 저녁 때쯤 제 기억으로는 저녁 때쯤인데 배에 그 특유한 그 배 소리가 있거든요. 배 소리가 있고 조용했고 저도 이제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조금 이제 소성이었을 때 이제
그 잠수를 항상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서해의 물살은 굉장히 세요. 세계적으로도 세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때 물이 바뀔 때 정조 시간에 1시간 남짓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하루에 4번. 그때가 딱 되니까 이제 잠수사들이 어디서든 쭉 몰려오면서 이제 장비를 착용하고 물로 뛰어드는 그 모습이 뭐라 그럴까요? 자기가 잠수사이고 마치 그 일에 운명적으로 만난 사람처럼 그 물로 뛰어들어 가는 그 생각 없이 그냥 자기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거 오로지 그 생각. 앞뒤 안 가리고 오로지 지금 자기가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오로지 그 생각 하나로 겁 없이 아니면 그냥 무모하게 아니면 그냥 당연하게 물로 뛰어들어가는 그 잠수사들의 모습과 그 물로 뛰어들어갔을 때 그 소리, 그게 강렬하게 남았고 사실은 1박 2일 정도로만 그 잠수 현장을 기록하려고 했었거든요.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구조 활동을 하는지 그것만 기록을 해서 나중에 그걸 공개해서 이 행위가 어땠는지 저기 사람들한테 정보를 주려고는 했거든요. 한 1박 2일 정도, 길어야 2박 3일만 그 현장만 찍고. 근데 잠수사들의 그 첫날 그 장면이 너무나 강해서 제가 설득을 했어요. 이 과정을 계속 찍고 싶다, 찍게 해달라, 그리고 찍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니까 잠수사들이 며칠 고민하더니 그럼 그러자고 저기 촬영을 하자 이렇게 했고, 그중에 또 일부는 촬영에 동의를 안 하셔서 바지선에서 촬영을 일부 잠수사들은 또 좀 거부를 하고 카메라를 좀 회피하신 잠수사들도 많이 있는데 나중에 나와서는 뭐 다 인터뷰라든지 촬영이라든지 이런 걸 다 응해 주셔서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처음 그 잠수사님들이 바다로 뛰어드는 장면을 보고 그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때부터 이미 감독님은 이 영화를 만들 수밖에 없는 어떤 그 수렁에 빠지셨네요. 네. 다음은 그 잠수사님들께서 지금 감독님의 이 로그북을 다들 보셨죠? 거기에 출연하셨던 잠수사님들이 다들 보셨을 것 같은데 그 잠수사님들의 평가는 어땠어요, 감독님? 만들기 전에 가편집이고 시사하고 할 때 절대 안 보여줬습니다. 잠수사의 성격도 알고 잠수사는 어차피 친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전에 이거를 얼마만큼 보여주고 가편집이나 뭐 사전 시사를 할까 했는데 그 자체가 제가 만드는데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자신이 어차피 당당하고 떳떳하고 또 제일 잘 잠수사들의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그냥 개봉할 때 개봉하는 날 불러서 보여주자 이렇게 좀 모험 아닌 모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몽골 DMZ 영화제 때 했는데 그때 많은 잠수사들이 가족들을 또 데리고 같이 왔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말씀하셔도 돼요, 감독님. 기억이 하나하나 다 떠오르시니까 그때 기억들이 되살아나서 감독님을 조금 저희가 계속 힘들게 하고 있네요. 어쨌든 감독님 우리 잠수사님들한테는 호평을 받으신 거죠? 영화를 보고 제 손을 잡고 고맙다고 네. 잡고 고맙다고 한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됐고 제가 그리고 관객들이 잠수사들한테 해야 할 그 고맙다라는 말을 잠수사들이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극장 안에서 관객들이나 잠수사들 모두가 굉장히 좀 기분이 감정이 좋았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로를 했고 격려를 하는 자리. 저도 그런 반응이 나올 줄 전혀 예측하지 못했었거든요. 사실은 엄청 조심스럽게 영화를 만드시고 그다음에 그것을 이제 공개하실 때까지
잠수사님들의 그 트라우마나 마음적, 심적 부담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러우셨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수사님들께서 모두 고맙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 어떤 감독님에게는 안도의 한숨? 그런 것들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정말 가볍게 한번 해봅니다.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오늘 로그북을 보면서 잠수사님들에 대해서 늘 생각은 하고 있지만 조금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하물며 저희도 이런데 그 이야기를 담아주신 잠수사님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해보니 아마 감독님께 너무너무 고마운 마음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 촬영일과 그다음에 마지막 촬영일이 언제였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었어요, 감독님. 첫 촬영은 제가 세월호 참사 4월 16일 날은 인도 정글에 있었거든요. 호랑이를 찍고 있었거든요. 이 다큐멘터리를 촬영을 하러 인도 정글에서 호랑이를 찍으러 갔었는데 거기서 해외 어떤 그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다 구조했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배 기울어지는 모습에서 저 정도 큰 배면 다 구조했겠지 했는데 몇 시간 만에 실종이라고 했을 때 해상사고에서 실종은 그 참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그 시기를 인도에서 같이 그 소식을 계속 접하면서 힘들어하고 4월 말에 귀국을 해서도 상황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계속 기레기라는 그 말이 나왔잖아요. 그 네. 언론에서 계속 그렇게 기레기 같은 쓰레기 같은 기사를 내뿜어대고 그래서 4월 말 5월 초에 그 동료 PD들 저희들이 몇이 무조건 현장에 가서 기록을 하고 나중에 이 참사에 대한 기록물로서 사람들한테 공개를 해서 그 복귀 내지는 그런 것들 진상에 대한 도움이 되자 해서 내려간 게 이제 5월 1일, 2일 정도거든요. 그래서 팽목항이나 주변을 촬영을 하다 이제 그 바지선이 궁금하고 바지선에 그 기록도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들어간 게 아마 5월 10일 정도에 들어갔습니다. 5월 10일 정도에 들어가서 첫날은 촬영할 엄두가 안 났습니다. 촬영할 엄두가 안 나서 거기에서 카메라를 끌어내서 촬영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기록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한 인간으로서 기록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자기의 어떤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절제를 지켜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직업적으로는 투철하지 못했지언정 그 자리에서 그 현장을 찍는다라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첫날은 좀 촬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가다듬고 누군가는 해야 되겠구나. 또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여기 왔는데라는 이 생각 때문에 그 다음 날부터 제가 좀 촬영을 시작을 했고 배에서 7월 10일 날 그 저랑 같이 했던 잠수사들이 쫓겨나는 7월 10일까지 기록을 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상당히 오랫동안 그 일상으로 돌아온 잠수사들을 촬영을 장시간 오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료 시점은 언제인지 저도 정확하게 지금도 아마 종료가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스틸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신데,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최근에 잠수사님들의 근황을 좀 궁금해 하셨어요. 감독님 그 촬영 이후에 잠수사님들과 자주 만남을 가지시는지, 그 다음에 또 우리 잠수사님들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이야기 들려주세요. 상황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잠수사들이. 일부 보상은 좀 많이도 받으신 분들도 있고 아직도 부족해서 또 소송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치료나 이후 문제에 대해서는 다행히 앞으로 치료에 대해서도 장시간 이제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치료를 좀 해주는데 14년 이후에 그 오랜 기간 동안 자기 자신이 그 방황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직도 많이 힘들어하고 그리고 힘들어하는 것들이 그 요동이 예전에는 많이 자주 일어났지만 요즘은 그 힘든 그 표현의 감정이
드문드문 일어나더라도 기간이 좀 긴 텀을 두고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파급력이라는 거는 오히려 줄어들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 파급력은 어떻게 보면 더 커질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어떤 변수로 작용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 잠수사들의 어떤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상당히 많은 그 힘든 과정을 겪고 있고 저도 그 궤를 같이 오기 때문에 지금도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저도 많이 괜찮아졌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많이 괜찮아지고 제 일상에서도 많이 괜찮아지고 잘 보내고 있거든요. 지금도 촬영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이랑도 잘 놀고 가족들이랑도 잘 지내고 있는데 저도 지금 이렇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감정이 튀어나올 줄을 몰랐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 상황을 보면서 잠수사들이 저런 상황이 저렇게 되는 것들을 좀 더 깊이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나라면 어땠을까? 나라면 잠수사보다 더 힘들었고 잠수사보다 더 감정적으로 망가졌을 거고 더 감정적으로 사고를 쳤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수사들이 어떤 행동이라든지 어떤 얘기를 하든지 해도 좀 깊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지금도 많이 좋아지진 않습니다. 심리적으로. 그게 어떻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좋아질 수 있겠어요. 하다못해 저희들이 어떤 작은 일을 겪고도 예를 들면 지나가다가 강아지가 한 마리 죽어 있는 그 모습을 보고도 그게 트라우마로 남아서 한동안 힘듦을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 작은 것을, 그러니까 작진 않지만 어쨌든 그런 것을 보고도 그런 힘든 일들을 겪는데 잠수사님들의 많은 시신을 인양하는 가운데에서 트라우마를 당연히 겪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회복되는 데에는 충분히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잊지 않고 잠수사님들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질문들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감독님,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분명히 저희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세월호의 아픔 참사를 통해서 저희에게 이 가장 이런 것들은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영화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으신 메시지, 그 다음에 세월호에 대한 메시지, 감독님 하시고 싶으신 메시지, 저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치유, 제가 이 영화를 가지고 여러 제작이나 영화에서 어떤 피칭을 할 때 저도 그때 굉장히 많은 그 번아웃 상태에서 이제 그 집중력이 안 되고 난독증도 있었고 제가 찍은 필름이지만 제가 그 파일을 못 열어봤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는 순간 그 아이콘에 뜨는 첫 장면들의 그 화면이 안 봐져지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또 걱정을 좀 많이 해주셨는데 왜 걱정을 해주시는지 저도 이해를 안 됐는데 지금에 와서는 왜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걱정을 했는지 조금 제 스스로 받아들이게 됐고 그렇게 됐는데 그때 했단 말이에요. 그냥 저 자신도 이렇게 그냥 튀어나온 말이 치유라는 말이었거든요. 치유. 그래서 참사에 대한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치유를 위해서 어떻게 하자라는 게 아니라 치유 받아야 될 사람을 내놓는 거. 치유 받아야 될 사람을 내놓고 치유를 함께 하고자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들과 연결되는 거, 연결시켜주는 거. 그래서 어느 심사위원이 이 영화를 왜 만들려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런 걸 가지고 뭐 사전에 쓰고 사전에 뭐 이렇게 정답을 만들고 이렇게 할 상황이 아니었었거든요. 저 자신도 이들이 있는데 내가 만나본 잠수사들이 있는데 어떻게 할지 나도 모르겠다.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들을 좀 공개하고 싶었다.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치유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대답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심사위원이 그 대답이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작 지원도 받게 돼서 제작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잠수사들도 이 영화를 만들고 나서 많은 관객과의 대화를 여러 군데 다녔거든요. 그리고 이런 기회를 했으면 그럼 관객과의 대화를 할 때 관객과 지금은 화면으로 여러분과 나와 눈이 마주치지만 영화를 보고 나면 극장 관객과 잠수사와 나와 눈빛이 마주치거든요. 그 공간. 그게 그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잠수사들이 실제 치유가 되고 위안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객과의 대화를 할 때 잠수사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네, 그리고 어디든 제가 관객과의 대화를 한다고 하면 오려고 했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잠수사들도 인정을 하는 게 야, 우리의 행동에 의안이 되고 인정을 받았다는 것보다도 오신 관객분들도 굉장히 편안해하고 많이 울고 힘들어 하셨지만 그래도 우리들한테 고마웠다, 감사하다는 말을 하시면서 관객 여러분들도 굉장히 좀 안정되고 좋아하신다는 걸 잠수사들도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잠수사들이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잠수사들이 그런 분위기들. 그래서 서로의 어떤 치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신 거, 이게 한 며칠은 가거든요. 그래서 위안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기억에 남고.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이 참사로 인해서 치유가 되는, 위안이 되는 계기, 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이 화면에 들어오신 여러분들도 치유가 되는 그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치유를 받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괜찮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괜찮아질 거고, 누군가는 여러분이 굉장히 큰 힘이 되어준다는 거, 그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중요한 질문 두 가지 여기 제가 채팅방에서 읽었는데 그 두 가지 짧게 대답해 드려도 될까요? 네네, 말씀해 주셔도 돼요. 예, 그 인터뷰에 관한 그 질문인데요. 이도희님하고 아틀란타에서 HK님이 저기 영화 속에 가장 공들인 장면하고 인터뷰하면서 어려웠던 장면을 그건 제가 꼭 대답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말씀해 주세요. 배에서는 인터뷰를 거의 안 했습니다. 배 그 구조 현장에서 카메라를 들고 그 상황에서 인터뷰하는 것도 인간의 도리가 아닌 것 같았어요. 자기 목숨을 내던지고 목숨의 위험을 가하면서 물에 들어갔다 아이들을 구조 수색을 하는 그거를 하면서 다시 올라온 그 잠수사들한테 카메라를 들이대고 지금 상황이 어때요? 힘들었어요? 라고 인터뷰 질문을 던진다라는 게 용납이 안 됐어요. 용납이 안 됐어요. 아니야, 누군가가 같이 갔던 사람이 그런 인터뷰를 했으면 제가 배에서 아마 밀었을 거예요. 그 사람. 한편으로는 뭐 내가 기록자라면 이런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나는 이 기록자로서 자격이 없나 보다.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나는 자질이 부족한가 보다라고 이런 생각, 그걸 극복하려고 인터뷰를 할까 했는데 차라리 나는 그 내 역할, 직업적인 거 이걸 포기하더라도 잠수사들이 그 하는 그 행동과 그 현장에서 나의 행동이 그들의 일에 개입돼서 방해를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인터뷰를 거의 안 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인터뷰를 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인터뷰를 할 수 있다라는, 나중에 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도 있었거든요. 나중에 이 사람들을 만나서 차분한 인터뷰를 해서. 그래서 9주 후에도 커피 먹으러, 밥 먹으러 자주 만났거든요. 그때 진짜 개인적으로도 많은 돈도 잠수사들한테 썼고. 그런데 지금 생각해서, 그때 생각하면 왜 잠수사들이 많은 그 연락, 그리고 저 또한 많이 만났지만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제일 가까웠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하기 때문에 많이 찾아와서, 많이 찾아가서 만나서 얘기를 해서 넋두리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중에 어떤 한 잠수사가 자기가 쓴 로그북을 딱 주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로그북 썼는지도 몰랐어요. 배에서 썼는지도 몰랐고 있다는지도 몰랐어요. 조금 신뢰가 되고 친구처럼 뭐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그 로그북을 딱 주는 순간 지금처럼 저도 모르게 감정이 딱 터져 나왔어요. 첫 페이지 읽는 로그북의 그 감정에 잠수사들이 아주 솔직하고 인간적인 그 내용이 로그북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그북을 보는 순간 그 솔직함과 진실함이 있기 때문에 저도
잠수사들의 모든 행동에 대한 신뢰가 거기서도 결정적으로 좀 매듭이 지어졌고, 그리고 그 로그북을 바탕으로 기존의 바지선에서 엄청난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진실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이구나. 그래서 그때 인터뷰를 하자고 해서 기다렸어요. 제가 먼저 인터뷰를 하자고 독촉한 게 아니라 인터뷰는 나중에 하자라고 해놓고 더 편해지고 더 좋아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인터뷰를 해 나가기 시작을 했고, 인터뷰할 때도 많은 조명과 많은 세팅과 많은 스태프들이 가서 엄청나게 할까라고 했는데, 저랑 커피숍에서 밥 먹어가면서 단둘이 대화할 때 그때가 가장 솔직했던 감정의 모든 것들을 끌어냈거든요. 그래서 거의 저 혼자 가서 인터뷰보다는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대화를 하고 자기네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앞에 있기 때문에 모든 감정을 실어서, 그래서 단순한 앵글이고 단순한 적이지만 인터뷰가 저에게는 가장 소중했었고, 가장 모든 감정을 끌어내게끔, 그 사전 질문지 같은 경우는 원래 주거든요. 근데 안 했어요. 그냥 사전 질문하지 않고 커피숍의 넓은 공간에 그 외진 공간이 한 군데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서 아주 편하게 얘기를 좀 했었던 거. 그래서 그 인터뷰가 지금도 가장 좀 저에게는 소중한 기록이고, 영화에서 극히 일부인데 그 인터뷰 내용을 저도 지금 못 보고 있고 다시 못 보고 있거든요. 언젠가는 그 인터뷰 내용을 좀 더 잘 정리해서 그 원본 자체를 좀 공개하고 보여드리고자 하는데, 지금은 그 심리적인 그 여력이 솔직히 좀 안 돼요. 아직도 잠수사들이 남긴 녹취록, 저에게 전달된 그 로그북의 일기장이 여러 명이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인터뷰할 때마다 형 나도 로그북 썼어요라고 로그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북을 지금 여러 개 갖고 있어요. 동료들도 몰라요. 그걸 썼는지 그 배에서. 왜냐하면 그런 기록을 남긴다라는 게 잠수사들 사이에는 사실은 좀 자존심도 상하고 좀 창피스러운 그런 일이라 서로 숨기면서 썼던 로그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소중한 것들을 좀 더 제가 좀 마음을 좀 빨리 추스려서,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라도 그 이야기들을 좀 다시 한번 풀어내고 싶습니다. 네. 감독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 치유의 가장 큰 것은 지금 감독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공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도 잠수사님들이 감독님과 함께 이렇게 좋은 로그북이라는 영화를 만들 수 있었던 건 감독님의 잠수사님들에 대한 공감, 그로 인해서 쌓여진 신뢰감, 그런 것들이 오늘의 그 로그북을 만들었고, 또 이 로그북을 통해서 저희가 정말 몰랐던, 알았지만 너무 얇게 알았던, 조금 알았던 잠수사님들의 이야기를 아는 계기가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다음에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 혹시 말씀하시고 싶으신 말씀 다 하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조금 더 하실 얘기가 남으셨나요? 하다 보면 또 제 감정이 좀 울컥울컥해서 충분히 할 것 같고, 정말 이런 기회를 가져주시고 또 해외에서 많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활동을 하신다는 이야기들을 저도 들어서는 알겠지만, 오늘같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만나 뵈서 굉장히 크게 저한테도 영광이었고, 진짜 이런 과정, 이런 계기, 이런 존재 자체가 아픈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약보다도 치료보다도 더 큰 그 치유의 계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힘들고 좀 귀찮고 좀 바쁘시더라도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행동이 누구 하나는 살릴 수 있고 누구 하나는 좀 받들어 잡아줄 수 있다라는 게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 과정을.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지지를 보내주시는 거, 그거에 저도 감사드리고 고맙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로고북 2 기대할게요, 감독님. 네, 언젠가는 조금 더 용기를 내셔서 받으신 로고북을 가지고 로고북 2가 나오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우리는 잠수사님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많은 영화도 보고 많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그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빚을 다 갚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4.16 참사에 대한 진실규명과 그다음에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잠수사님들의 명예회복, 그리고 치료와 지원이 정부 차원에서 책임을 지고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행동하고 연대하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조금이라도 그분들의 진 빚을 갚아 나가는 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내용 중에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그냥 이유 없이, 다른 이유 없이 갈 수밖에 없었다. 예. 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그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미안한 마음과 함께 고마운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그 영화 내용 중에서 수습이 구조였으면 좋았을 걸 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따뜻한 아이를 아마 이런 네. 이런 과정이 보여주고 복귀를 해야 되고 알아야 되는 것들이 그런 참사는 다시는 일어나야 되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런 참사가 벌어졌을 때 즉시적으로 즉각적으로 현장에 있던 사람들 행동해야 됐던 사람들이 행동을 했으면 진짜 수습이 아닌 구조가 됐을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과정에 이런 참사가 덮어지고 산풍이라든지 성수대교 참사라든지 대구 지하철 참사라든지 모든 참사들의 현장에서도 유야무야 제대로 된 어떤 사건에 대한 복귀나 원인 이런 것들 대비 없이 지나왔기 때문에 그런 참사들을 당했을 때 우리는 현장에서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서유적인 구성원들의 각자의 책임적인 이런 것들이 저는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월호 이런 계기가 그런 것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됐을 때 각자 위치에서 최선의 책임을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고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시스템 구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월호 참사에서도 진짜 어처구니 없이 현장에 있던 모든 구조 책임자들은 청와대나 정부 위에 영상을 구해서 보낼 생각을 하고 상황에 대해서 구조 현장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윗선에 보고하는 거에 대해서 골든타임 10분, 20분을 놓쳐버려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복귀를 통해서 그런 참사가 일어났을 때 내가 해경의 최소 대선장이었고 내가 직원이 5, 6명이 있는 해경의 구조함이라면 위에서 오는 모든 압력들을 컨트롤을 끊고 할 수 있는 거 마이크로 배에서 뛰어내려라는 그 한마디 모든 내려와라 한마디 무포 해경서장 해경총장이 뭐라고 하든 내가 본 상황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은 당신네들한테 어떤 상황을 보고하는 것보다도 지금 어민들과 구조하러 온 사람들과 협력을 해서 내가 여기서 지금 책임자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다 하고 나중에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그러한 구성원들, 사회 구성원들이 그러한 사고를 갖는 거. 그래서 이런 영화가 만들어져야 되고 이런 활동이 그래서 계속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감독님 말씀대로 저희 계속 연대해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감독님과 오랜 시간 동안 지금 함께 하셨는데요. 저희가 또 감독님 수고에 선물을 드리려고 인증샷을 찍으려고 합니다. 카메라 모두 켜주시고요. 감독님께서 이제 로그북 2를 곧 만들어 주실 것 같아요. 감독님에게 저희가 힘을 실어드리고 그다음에 오늘 저희가 함께 한 이 모습을 감독님께서 오래오래 간직하실 수 있게 인증샷 함께 찍겠습니다. 찍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김관웅 잠수사님의 추모식과 그리고
로그북 공동체 상영, 그리고 감독님과의 대화,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아주 긴 시간이었는데 처음에 참석하신 분들이 그대로 남아서 오늘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기억하고 담고 갑니다. 세월호가 지겹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영화를 꼭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이상 지겹다고 말하지 않고 함께 연대해서 활동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세월호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실이 규명되고 책임자가 처벌되고 그다음에 잠수사님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그리고 지원과 치료가 잘 되는 그날까지 저희 4.16 해외연대와 스프링은 함께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독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공정한 언론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는 JSTV는 전 제작진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지는 독립 언론이자 대한 매체입니다.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응원의 표시로 지금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